왜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갈까요? 왜 나는 엇박자 투자를 할까요? 이러한 현상은 사실 우리 개인 간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집단 심리가 형성되는 이유는 우리가 크게 보면 이 투자 심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는 탐욕, 또 하나는 내가 정말 모르기 때문에 가지는 두려움. 이 탐욕과 두려움이라는 이 두 가지의 심리를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는 심리와 관련된 부분을 첫 번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심리에 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건데, 보통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멘탈, 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적 분석 관련된 기술, 그리고 마지막은 자금 관리.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알렉산더 엘더가 얘기했죠. 근데 이 부분은 대부분의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그중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멘탈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사실 이제 제가 멘탈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멘탈이 단순하게 우리가 내일부터는 잘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는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술적 분석은 아주 치열하게 공부를 하는데 멘탈에 대해서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은 멘탈도 훈련이고 연습이고 노력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는 멘탈은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첫 번째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막연하게 잘 될 거야 라는 기대. 요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탐욕이라고 얘기하죠. 언젠가는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 이 탐욕에 대한 심리가 우리가 이익과 연관되어 있는 심리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왠지 내가 진입만 하고 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휴대폰을 계속 봐야 되고 시세를 계속 봐야 되고, 뭔가 이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뭔가 악재가 터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근데 두려움은 무지에서 온다고 하죠.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이 뭔지 알면 사실 두렵지 않죠. 근데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집니다. 그래서 막연한 기대와 모른다라는 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얘기하는 탐욕과 두려움, 이 두 가지 심리를 크게 좌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세 번째로 추가하는 심리가 바로 본전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본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강하냐면,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분명히 카카오가 예를 들면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으면 누가 봐도 SK 하이닉스가 상승하는 걸 알아요. 그럼 만약 내가 카카오를 가지고 있다면 카카오를 팔고 매도를 한 다음 SK 하이닉스를 사야 되겠죠. 그래야 수익이 나오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정도면 굉장히 고수분이고, 대부분은 뭡니까? 카카오가 어떻게 하든지 본전이 올 때까지 견디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하든지 어떤 시간이 걸리든 몇 년이 걸리든 본전이 올 때까지 견디는 이 본전 심리.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는 가장 많은 심리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심리를 가진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못됐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심리를 가질 수밖에 없도록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에서 혹은 증권회사에서 워낙 많은 정보가 쏟아지다 보니까 이 정보들이 과연 여기서 내가 어떤 걸 취하고 버려야 되고 어떤 걸 받아줘야 되고, 또 이게 어느 정도 선후행, 시간과의 관계상에서 어떤 차이가 있냐 부분을 판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 시점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에, 가장 이슈화 되는 부분에 가장 집중을 하시거든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 가장 모범적인 태도거든요. 가장 중요한 이슈, 가장 중요한 현 시점에서 상황에 대해서 가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주식시장은 이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미리 알든지, 혹은 지금보다 조금 미래의 것을 알든지, 예측이나 예상. 우리가 이제 이거를 예를 든다면 EPS 가이던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걸 평가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너무 현 시점에 몰입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심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개인 투자자분들 탓하는 게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이런 부분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 이거를 극복해 보자라는 거죠. 근데 이 극복이 항상 우리가 심리적인 부분을 기술적인 부분보다 좀 간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 분석은 새벽 2시, 3시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심리는
오늘 내가 실수를 했지만 내일은 잘 될 거야. 모레는 잘 될 거야. 내일부터 정말 마음을 다잡고 진짜 딱 지키면서 해야지. 거의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심리도 연습을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고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런 그 모멘텀이나 단기적인 이슈를 쫓아가는 투자는 사실 누가 한 발 앞서가느냐의 차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앞서갈 수가 없어요. 그 종목을 움직이는 주체도 아니고 항상 움직이고 난 뒤에 객체로서 덮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2차전지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잖아. 나는 이걸 충분히 대응할 능력이 있다. 급등할 때 쫓아 들어가서 급등의 마무리 구간에서 적어도 나는 수익 실현할 수 있다. 사실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타고난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잘 들으면 타고나야 되는 거예요. 타고나신 분들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저 같은 사람들은 후천적인 노력으로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결국 이런 투자는 타고난 요소.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도박과 관련된 영화를 보면 정말 타짜라 불리우는 타고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도 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타고난 분이 아니라 타고난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다른 투자 수단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항상 우리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투자자분들은 현재 상황에 집중하기 때문에 현재 2차전지 좋아, 2차전지 사야 돼, 지금 여기가 바닥이야 라는 현재와 관련된 얘기가 들어오면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반응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기만의 투자 노하우,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죠. 매뉴얼이. 그래서 내가 어떤 경우에 매매를 할지, 주식 투자를 할지에 대한 매뉴얼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매뉴얼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2차전지를 쫓아가는 거는 즉흥적인 매매잖아요. 지금 딱 눈으로 보고 감각적으로 딱 판단해서 차트가 타타타 움직이는 걸 보면서 따라가는 즉흥적인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럼 동물적 감각이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그런 동물적 감각이 없다라고 하면 절대 즉흥적인 매매를 하지 않는다. 나만의 정해진 매뉴얼대로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심리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데 범인에 빠지지 않는 거죠. 내 매뉴얼이 아니면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그게 주식 투자를 오늘 내일 하고 안 할 게 아니라면 장기적으로 내 계좌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매뉴얼이 아니면 쳐다도 보지 않는다. 이게 심리적인 범인에 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내가 너무 지금 그 상황에 몰입돼서 그걸 딱 보면 이만큼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추상도가 낮다는데, 우리가 전문용어로 추상도라는데, 이거를 내가 조금만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 좀 크게 보입니다. 그럴 때 내가 요만큼 보는 거랑 이만큼 보는 거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추상도를 높여야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한 발 떨어져서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이것도 봐야 내가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즉흥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추상도를 높여라.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누군가의 조언을 받고 투자를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찾고 이런 부분이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그거를 받아서 참고를 할 때 적어도 내가 그 부분을 걸러내서 나만의 매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누가 좋다 하면 따라가잖아요. 대부분 어떤 주식에서 상당히 곤란을 겪으셨던 분들이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그런 거죠. 이 주식, 그러면 보통은 똑같은 멘트가 나옵니다. 뭐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가면 항상 학부모들이 선생님한테 하는 말이 있죠.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러니까 똑같은 경우는 주식을 하다 보면 보통 자기 본인의 책임은 거의 없어요. 나는 괜찮았는데 우리 사돈의 팔촌의 누나가 좋다고 해서, 우리 옆집에 누가 좋다고 해서, 우리 회사에 누가 좋다고 해서, 혹은 TV를 봤는데 누가 좋다고 해서 라고 해서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의 판단에 대한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항상 모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은 결국은 그 수많은 정보에 대해서 필터링을 가지고 내가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중요하고,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정말로 사람에 대한 판별력을 높여야 되죠. 누가 정말 좋은 정보를 주는가에 대한 판단을 높여야 되는데 그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만의 매뉴얼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하면 참고를 하되 한 사람 말을 듣지 말고 여러 사람에 대한 의견을 골고루 들어보시고 신뢰할 만한 정보인지 아닌지는 검증을 좀 해보십시오. 왜 단순하게 유튜브를 보다가 TV를 보다가 갑자기 주식을 사는 겁니까? 갑자기 주식을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과연 신뢰할 만한 하나라고 보냐면 절대 신뢰할 만하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뒷북치는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누가 좋다 하더라라는 매매는 적어도 내가 내 스케줄을 짜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면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봅시다.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투자자분들한테 아쉬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가 너무 다릅니다. 부동산 투자는 아주 꼼꼼하게 따져보고 입지 여건을 보고 이게 과연 평당 분양가가 비싼지 싼지 혹은 주변의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면밀히 따져보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시는데, 주식은 그냥 TV에서 누가 좋다 하면 그냥 바로 사버립니다. 그렇죠? 그럼 부동산과 주식 투자 차이가 뭐냐요? 주식 투자를 하시는 걸 보면 대부분 그렇진 않지만 일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내일이 없는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일이 없는 매매는 뭐다? 도박이다. 그러니까 도박은 즉흥적으로 하고 감정에 따라서 하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부동산 투자하시는 것처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주식이 비싼지 산지 관련되어 있는 다른 종목들의 시세는 어떻는지 가장 기본적인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내 눈으로 그런 걸 좀 확인해 보고 여기에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적어도 내가 주식 투자를 하기로 생각을 했다면 이런 나만의 어느 정도 주식 투자 룰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요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미국에 지난 한 100년 동안 주식 투자한 데이터를 직업군별로 나눈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가장 마지막에 투자 수익률이 가장 낮은 직업군이, 이건 제가 절대 직업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변호사, 의사 수익률이 꼴등을 다툽니다. 어떻게 보면 지적 수준이 가장 높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지적 수준이 가장 높은데 수익률은 가장 낮은 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투자 원칙이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거겠죠. 예를 든다면 우리 예전에 아주 하자됐던 분이 증권회사에서 지하에서 구두 닦으시는 분이 그때 한 250억인가 300억인가 버신 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지적 수준이 아주 높으신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 그분은 확실한 원칙이 있는 거죠. 다수가 얘기하는 우량한 종목 중에서 다수가 얘기하는 목표가보다 어느 정도 가감해서 미리 판다는 이런 아주 자기만의 철저한 원칙이 있는데, 결국은 아주 개똥 같은 원리라도 원칙이 있으신 분과 원칙이 없이 지적 수준이 아주 높으신 분은 원칙이 있는 아주 개똥 같은 원칙이라도 원칙이 있는 분들이 주식시장에서는 살아남고 수익률이 더 좋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이 스터디움을 통해서 배우자고 하는 것은, 알고자 하는 것은 아주 거창한 지식이 아니라 나만의 주식 투자를 대하는 원칙 혹은 대하는 태도 혹은 여기에 대한 방법론, 이런 거를 조금 배워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아무리 이제 멘탈이 우리가 강건하다 하더라도 방법론적인 걸 좀 알아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주식 투자하는 그 툴에 대해서도 나중에는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음 시간에 가장 기본적인, 내가 100만 원이 있다 1000만 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내 계좌인 돈을 어떻게 투자를 할 거냐, 이게 계란 한 방울에 닿을 거냐, 분산 투자를 할 거냐, 분산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론적인 계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투자 멘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기술 분석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제 글을 좀 찾아보시면 제일 많이 뜨는 부분이 이겁니다. 차트에 앞서는 심리. 요 글을 제가 제일 많이 올렸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는 기술 분석 신봉자 중에 한 명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필요하는데 그걸 신봉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죠. 그래서 100% 믿어서는 안 되고, 이걸 객관적으로 알아가는 데서 차트보다는 심리가 더 중요하다. 이 부분을 강조드리는데, 그걸 확실하게 투자 멘탈을 관리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움의 이지안이었습니다.